외로웠다고요? 그게 가족을 배신할 이유가 돼요? 그런 이유로 날 이렇게 무너뜨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처음엔 정말 아무 뜻도 없었어. 그저 사진을 찍으면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어느 순간 더는 설명하지 마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미 다 알아요. 이제는 이 집에 당신의 자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분은 경기도 성동구에 사시는 57세 김나연님의 사연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오신 나연님.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그녀의 가정에 은퇴라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우울한 모습을 걱정한 나연님은 남편에게 사진 동호회 활동을 권유했지만 그 작은 배려가 가정의 균열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한 중년 부부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삶의 황혼기에 마주한 배신과 상처,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내려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 김나연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나연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댓글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사연을 신청해주신 분과 사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가족은 누구보다도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이었습니다. 돈 많고 큰 집에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만의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며 살았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하고 야근이나 출장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들 텐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가정을 책임지는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저도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고 싶었어요.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력 덕분일까요? 아이들은 무탈하게 자라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싶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족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남편이 고집스럽게 지켰던 우리 가족만의 전통이었죠. 산속 펜션이나 바닷가로 떠나면 남편은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녔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봄날 잔디밭에서 도시락 먹던 모습, 여름 바다에서 물장구 치던 아이들, 가을 단풍길을 산책하던 순간들. 남편은 그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죠. 한 장 한 장의 사진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가끔 옛날 사진첩을 들춰보면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남편이 다정한 눈빛,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우리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평화로웠던 나날들이 이어지다가 3년 전 남편의 은퇴와 함께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달라진 게 없어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남편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당분간은 푹 쉬면서 지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이던 생활은 흐트러지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거나 낮잠만 자기 시작했죠. 한때 그토록 활기찼던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남편의 자책이었어요. 이제 난 돈도 못 벌고 가족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해도 남편이 우울한 기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안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사진 동호회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건넨 그 작은 제안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요. 남편이 활기를 되찾길 바라며 한 제안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일상이 그렇게 조금씩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진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몇 달, 우리 가정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불편함 정도로만 느껴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다란 균열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남편의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시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던 사람이 이제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동호회 사람들과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늦었다는 게 늘 그의 변명이었죠.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력을 찾는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던 주말이 이제는 촬영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지방의 유명한 사진 명소를 간다며 때로는 하루 종일, 때로는 1박 2일로 집을 비우곤 했죠. 매번 그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불안함이 현실이 되어 드러난 건 우연히 발견한 새 카메라 때문이었어요. 거실에 놓인 남편의 가방에서 발견한 고가의 카메라. 가정 경제에 대해 늘 상의하던 남편이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렸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태도였죠.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며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외모에 대한 관심도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편한 차림으로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와이셔츠에 자켓까지 갖춰 입고 나가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단순한 취미 모임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잦아진 알림음,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이 얼굴에 번지는 미소. 동호회 단톡방 이야기라고 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미수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동호회 총무라는 설명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대화 속에서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되었고 그때마다 남편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평일에도 주말에도 동호회 활동이 우선이었고 가족과의 시간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가족과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냐고 물으면 은퇴 후에 찾은 자신만의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이해해달라고만 했죠. 그의 그런 대답은 마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가족이 이제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그런 처절한 선언 말이에요. 대화를 나눌 때마다 쌓이는 서운함, 피하는 듯한 남편의 태도, 그리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거리감. 우리 부부는 이제 대화 대신 말다툼으로, 이해 대신 의심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새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주말 약속이 가끔 생기는 정도. 하지만 그 작은 틈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다란 꼴이 되어갔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과 불신이 그 꼴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한때는 그토록 단단했던 우리의 신뢰는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길, 그저 은퇴 후의 적응 과정이길 바라면서. 하지만 현실은 제가 바라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생긴 이 균열이 단순한 취미 생활이나 은퇴 후의 적응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저를 무너뜨리게 될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균열이 더욱 깊어진 것은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가족 식사 모임이 있던 날이었죠. 아이들도 오랜만에 모두 모이는 자리라 남편에게 꼭 참석하라고 거듭 당부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일 아침 갑자기 동호회 모임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과의 약속보다 동호회 모임을 우선시하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텅 빈 남편의 자리를 바라보며 저는 말없이 눈물만 훔쳐야 했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남편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집안일을 나누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부탁할 때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설거지나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간단한 일조차 나중에 조금 있다가라는 말로 미루기만 했죠. 결국 저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지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남편은 자신을 하인 취급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화는 외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평소 편한 옷차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브랜드 의류를 사 입기 시작했고 미용실도 자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단정하게 깎던 스타일에서 세련된 머리 모양으로 바꾸고 젊어 보이는 옷들로 옷장을 채우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가 단순히 자기 관리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가계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고가의 카메라였고 이어서 고급 렌즈와 각종 촬영 장비들, 수백만 원씩 드는 장비를 구입할 때마다 남편은 취미 생활에 필요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여건을 생각하면 무리한 지출이었지만 남편은 제 걱정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이 정도 투자도 못하냐며 오히려 화를 내곤 했죠. 우리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날이라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하지만 남편은 당일 아침 갑자기 동호회 촬영 일정이 잡혔다며 나갔습니다. 30해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날인데 라는 제 말에 남편은 다음에 보충하면 되잖아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촛불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수시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알림음이 들릴 때마다 남편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미수라는 이름. 처음에는 단순한 동호회 활동이려니 생각했지만 점점 더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비치는 미수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호회 총무라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지
그들의 대화가 궁금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늦게 귀가한 남편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잠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열린 채로 놓인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과 미수가 어깨를 맞대고 찍은 사진이 있었죠. 단순한 동호회 회원들과의 사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너무나 친밀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의 동호회 모임을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남편과 미수는 다른 회원들과 떨어져 둘만의 대화에 몰두해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가까워 보였습니다. 제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자신을 감시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고 모든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위해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미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단순한 동호회 연락 수준을 넘어선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엔 더 멋진 곳으로 같이 가요. 이런 문자들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동호회 활동이라며 보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변명했고 이어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말로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혼자 끌어안고 있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도 따로 갖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죠. 남편은 여전히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막을 힘도 없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울음을 삼킵니다. 주말마다 함께했던 가족여행, 아이들과의 즐거웠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단순한 배신을 넘어 우리 가정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볼지. 하지만 남편의 침묵과 차가운 태도를 보며 이미 그의 마음은 결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년이라는 세월과 우리의 추억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걸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지금 저의 하루하루는 깊은 혼란 속에서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준 일상의 편안함은 이제 모두 사라지고 불편한 긴장감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사진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커진 이후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는 아예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을 때조차 우리는 서로를 피합니다. 식사 시간도 따로 갖고 마주치더라도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화는커녕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이에는 차가운 단절과 냉소만이 남았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했던 그날 이후 며칠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남편이 씻고 나오길 기다렸다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건넸습니다.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함께였잖아요.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남처럼 변했을까요?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피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후회돼요. 당신이 은퇴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저 사진 동호회나 가보라고 쉽게 말한 게.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사진을 배워볼 수도 있고.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늦었어. 단 3마디였지만 그 말의 무게는 절망적으로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애써 담담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화는 의미 없어. 우리는 이미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잖아.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저도 모르게 남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차갑게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해, 당신도 나도. 이제는 각자의 삶이 필요해. 이런 대화를 계속해봤자 서로 더 아프기만 할 뿐이야.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식어버린 차만 덩그러니 놓인 식탁에서 저는 우리의 관계도 저 차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밤새 혼자 흐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하게 된 건. 그리고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걸까?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난 그날 밤, 저는 우리의 30년 세월이 끝나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한때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끊임없이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 정체성의 혼란,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변화시킨 원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변화는 제가 상상하던 범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시간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진 동호회는 그저 핑계일 뿐 실제로는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도피처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그날도 평소처럼 식사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게 어떨까?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저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이명만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너무 힘들잖아.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히지 말고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함께 견뎌왔는지 기억나요? 첫집 장만할 때의 어려움도, 아이들 키우면서 밤새웠던 날들도, 시댁과의 갈등도. 그때는 서로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의 나는 변했어.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미수 씨와 끝맺지 못한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미수 씨와는 상관없어. 나는 그저 나답게 살고 싶을 뿐이야.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기보다는 그저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일구어온 우리의 가정이 그에게는 이제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우리가 함께 보낸 30년의 세월이 그저 족쇄였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이뤄온 것들, 우리가 키워온 가정, 이 모든 게 당신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이겨냈던 시간들, 작은 일상의 행복을 나누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동이 틀 때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빛은 차가웠고 우리의 미래도 그만큼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생각에 잠깁니다. 30살에 시작된 우리의 결혼 생활, 그리고 57이 된 지금.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남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때로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되뇌어 봅니다. 아직도 이 단어를 마음속으로 읊조리는 것조차 떨립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감히 꺼내기조차 힘든 말이었고, 저 역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되짚어 봅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놓친 걸까? 남편이 은퇴 후 우울감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한 걸까? 동호회 활동을 권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걸까?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 더 대화를 시도했더라면. 하지만 이런 후회들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더 이상 예전의 따스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때는 저를 바라보며 빛나던 그 눈빛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가끔은 이게 다 일시적인 혼란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곧바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타인처럼 느껴지는 이 거리감, 귀가할 때마다 방으로 직행하는 뒷모습, 휴대폰 속 끊임없이 오가는 미수와의 메시지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괴로운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지만 곧 맞이하게 될 상황들을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리로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지만 가슴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볼 때면 마치 모든 게 꿈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차가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죠.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30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을 어떻게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장보기를 하다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자동으로 손이 가고 아침이면 습관처럼 남편 옷부터 다리게 됩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추억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워낼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이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제 나이에 너무나 두려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매달린다 한들 이미 떠나버린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그에게 있어 저와 우리 가정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걸. 이제는 정말 놓아줘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할까요? 밤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뒤척이다. 결국 또 다시 날이 밝아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하느라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의 행복,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나 많아 쉽게 잊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지만 부모의 이별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됩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저 노을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둠처럼 캄캄할까요? 이제 막 57이 된 나이에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아이들의 어머니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김나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낯설기만 합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걱정이 됩니다. 남편이 늘 해주던 전구 교체는 어떻게 할지, 보일러가 고장나면 누구를 불러야 할지, 월세와 공과금은 어떻게 감당할지. 30살에 시작된 결혼 생활이 무색하게 이제는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거울 속 제 모습을 오래도록 들여다봅니다. 흰머리가 늘어난 것도, 주름이 깊어진 것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를 돌보느라 제 자신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늘 아내로, 엄마로 살다가 이제야 나를 마주하게 된 기분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처음으로 이런 상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시절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로 그 꿈은 접어두었죠. 이제는 그 오래된 꿈을 다시 꺼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도 한다고 하고 요즘은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늘 남편과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느라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요리들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늘 집안일을 핑계로 친구들의 초대를 거절했는데 이제는 그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도 받고 조언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외로운 밤도 많을 것이고 힘든 순간도 찾아올 테지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가고 싶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두렵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 보려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해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려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혹은 또 다른 시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서고 싶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저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키며 잠들지만 이런 시간들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추억들은 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로 간직하되 이제는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제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견뎌내려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도 더욱 밝게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 시련도 언젠가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리라 기대합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한때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던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이제 저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편의 변심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볼지 혼자서는 내리기 힘든 결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 나이 5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언해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위로와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나연님께서 겪으셨던 아픔이 전해져서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결국엔 자신을 위한 결론을 내리시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신 어머님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나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김나연님께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